네, 안녕하십니까. 눈이 내리는 아침입니다. 1월 9일 오픈행벨 라이브. 저는 IBK투자증권 영업부의 박근영 부장입니다. 옆에 같이 오신 분은 김정효 위원께서 같이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눈이 많이 옵니다. 요즘에 네. 아주 그냥 아침에 시장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분위기인데요. 이제 삼성전자가 오늘 아침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조금 아쉬운 실적이 좀 나왔죠? 그렇죠. 컨센서스에 비해서는 좀 못한 실적이 나왔는데요. 다만 뭐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종목 중심으로 워낙 강세였기 때문에 뭐 오늘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일단 좋은 것으로 보이고 선물 시장의 출발이 워낙 강하게 출발했어요. 지금 현재도 유가증권 시장보다 오히려 더 강한 한 1.5% 정도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선물과 코스피의 괴리가 그동안은 시장을 조금 누르는 요소였잖아요. 금융투자의 지속적인 매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좀 부진해 보이는 그런 양상이었는데 네. 오늘은 베이시스를 좀 역전시키면서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지 한번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제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엔비디아가 뭐 신고가가 나왔고 그리고 네. 이제 JP 모건 그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이제 많은 그 M&A가 좀 이루어졌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섹터도 상당히 좋았는데요. 뭐 이런 것들을 좀 겸비해서 오늘 시장 아침 뭐 섹터별로 좀 한번 훑어주시죠. 네, 일단 유가증권 시장부터 보면요. 일단 뭐 굉장히 강한 종목군들이 많은데 카카오가 여전히 3%의 강세를 보이면서 최근 네이버 카카오의 강세가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리고 오늘 전체적인 지도를 보시면 지금 뭐 파란색의 종목이 거의 없을 정도로 강세인데 특별하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카카오, 화학업종의 하나솔루션, 전기전자 업종에서는 이스페타시스가 7%의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신고가와 뭐 묶여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기계업종에서는 자연스럽게 한미반도체가 따라가는 그런 흐름이고요. 따라서 지금 엔비디아 향으로 움직였던 종목군들의 강세가 전체적으로는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오늘 금융업종도 강세, 그다음에 운수장비업종도 전체적으로는 강보합권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일진하이솔루션이 상대적으로 좀 강세 나타나고 있고요. CS의 분위기가 워낙 강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의약품 업종도 강세를 보여주고는 있는데 강보합권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1% 내외 정도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오늘 개별 종목의 움직임도 상대적으로는 좀 정체되어 있는 양상이고요. 자, 코스닥으로 넘어가게 되면 반도체 쪽에서 눈에 띄는 종목 많죠. ISC의 급등, 하나마이크론도 3%의 강세, 리노공업이 오늘 5.8%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두산테스나 도 강세를 보이면서 보통 엔비디아의 향이라고 불렸던 종목군들 최근에 좀 눌려있던 종목이 많았는데 오늘은 좀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콘텐츠 쪽에서는 위메이드 강세 나타나면서 아무래도 이제 그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에 일정 부분 연동되는 모습이고요. 소프트웨어 업종에서는 그동안 좀 강세를 보였던 종목군들이 오늘도 강세를 이어지고 있느냐, XM 정도가 좀 가고 있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MD스테크 등 일부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지만 또 이스트소프트는 6%가량의 하락세 나타내고 있고, 오늘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은 가운데 LS 머티리얼즈는 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점도 특징적인 부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뭐 삼성전자가 뭐 실적에 연동돼서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네. 4분기 실적이 조금 아쉽게 나오긴 했지만은 뭐 바닥론이 대두될 수 있을지 어쨌든 어떤 콜이 또 이야기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래도 다행히 이제 오늘 뭐 두산테스나나 유니테스트 그다음에 동진세미컴 그다음에 뭐 두산테스나 뭐 등등 원익 머티리얼즈, 하나 머티리얼즈 등등 기존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도 상당히 좋고 오늘 리포트가 나온 것 같아요. 리노공업 같은 경우도 네. 지금 6%대 급등세를 나타냅니다. 여전히 반도체와 반도체 소부장이 여전히 시장을 좀 끌고 가는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이 다 이제 좀 빨간색을 좀 나타내고 있긴 합니다만 뭐 특징적으로 보이는 뭐 테마군이라든지 이런 쪽이 또 다르게 좀 있을까요? 네, 일단 업종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구간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업종은 오늘 예상을 했을 때는 전기전자 업종일 것 같은데 일단 의료종밀 업종이 가장 큰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KC텍이 4%의 강세, ST바이오센스나 DI 같은 종목군들도 강세 나타나고 있고 아까 이제 의약품 업종의 큰 폭의 강세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업종의 상승률은 1% 내외고요. 녹십자, 신풍제약, 셀트리온, 부강약품, 한올바이오파마 순으로 1% 내외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기계업종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강세 나타나고 있는데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일단 다른 종목군들보다는 한미반도체의 강세와 두산밥켓, 현대엘리베이터의 강세가 눈에 띄고 있고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좀 무섭게 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HD 현대인프라코인데 오늘도 강세 그 HD
일렉트릭이죠. HD는 일렉트릭인데 오늘 이 종목은 좀 빠져 있고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인프라코어에 대한 매수가 좀 유입되면서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기전자 업종도 지금 1% 내외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이제 급등했었던 솔루스 첨단 소재는 조금 조정받는 모습이지만 이스페타시스와 자화전자, 삼성전기, DB하이텍, 대덕전자, SK하이닉스, 한솔테크닉스 전반적으로 반도체 향 종목군들, 반도체 관련 PCB 이런 종목군들의 강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뭐 중소형주들 움직임 보면은 반도체 섹터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지금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라든지 HBM 관련주 그리고 뭐 시스템 반도체 뭐 이런 등등이 굉장히 좋고 CXL 관련된 테마군도 상당히 좀 아침에 반짝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좀 눈에 띄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창투사인 것 같아요. 창투사 왜냐하면 이제 스타트업 AI 기업들에게 투자를 많이 했던 일부 창투사가 좀 상장사가 있죠. 그러다 네. 보니까 생각보다 창투사 계열 쪽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최근에 눈에 들어온다는 점도 이 창투사가 그냥 오른 것 같지는 않고 관련된 스타트업 AI 관련된 기업들에게 투자를 많이 했던 그 네. 이력이 있는 그런 상장사 중심으로 뭐 창투사도 눈에 좀 들게 들어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어제 시장에서 이제 바이오주가 좀 오르기도 했고요. 뭐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좀 일부 이제 M&A 이슈가 한 4개 정도가 나오면서 빅딜이 최근에 좀 이루어진 상황인데 생각보다 최근에 좀 먼저 10월부터 올라서 그런지 바이오 섹터가 오늘 뭐 그래도 오르고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힘은 조금 뭐 바이오보다 뭐 그 반도체보다 조금 약한 면도 좀 보이는데 네. 향후의 성장성이 그대로 좀 유지가 될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작년도 되돌아보면 바이오는 업종 전체로 봤을 때는 약한 업종 중에 하나였고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뭐 두각을 나타낸 종목군들은 있잖아요. 뭐 이렇게 연중 기간에서 보면 유한양행 같은 종목은 모멘텀 나왔을 때 정말 강했고 셀트리온은 한 해 내내 부진하다가 뒤로 가면서 이제 힘을 내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는 뭐 CDMO의 어떤 중요성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밀고 올라오고 있는 양상인데 일단 올해도 저는 전체가 갈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조금 차별화된 종목군 올해 전체적인 트렌드가 크게 보면 뭐 이중항체 쪽, 그다음에 뭐 항암제 쪽 이런 쪽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비만 치료제에 새롭게 진입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가 워낙 높아서 그런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어서요. 올해도 제약업종, 바이오업종 전체가 움직인다라기보다는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그 다양한 것들을 모두 연구하고 있는 쪽은 아무래도 대형주 쪽이라서 뭐 대형주 쪽 흐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에로를 통해서 기업의 어떤 체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성격이 바뀌고 있는 종문당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작년까지는 뭐 15배, 16배 정도가 이 종목의 평균 밸류에이션이었다면 적어도 20배 이상으로 가는 밸류에이션의 어떤 변동 구간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종목군들의 상대적인 강세가 아마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개인적으로 투자한다면 국내 종목군들보다는 M&A까지 활발해진다면 네. 해외 바이오 기업들 중에 대형주 중에 오르지 못한 거 정말 많아요. 우리나라 바이오만 못 오른 게 아니라 작년에 일라이릴리아 노보노디스크 신고가 칠 때 신저가로 내려간 거대 제약 바이오 미국 시장에 엄청 많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암젠 다시 신고가 왔죠. 그다음에 머크 돌고 있죠. 전체적으로 화이자도 최근 들어서는 뭐 코로나 얘기 좀 나오면서 돌고 있는 그런 양상이니까 오히려 더 매력적인 것은 글로벌 탑티어급의 제약 바이오도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제약바이오가 1월 달에 뭐 10월 달부터 사실 좋았고 어제 네.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에서 뿜었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이 이어질 것 같고 실제 뭐 제약바이오에 3가지 정도 단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비만 관련은 너무 핫할 것 같고 그렇죠. 그다음에 알츠하이머 관련된 이슈가 또 있고 그다음에 ADC 항체의약품 관련 쪽이 굉장히 지금 핫하고 이와 관련된 딜이 굉장히 빅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뭐 2차 전지 쪽도 나쁘지 않은 부분이 하지만 뭐 상대적으로 셀이라든지 그다음에 양극재 업체 관련 부분들은 다소 조금은 상대적으로 최근에 조금 우려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IT 쪽에서도 이제 대형사들 특히 이제 삼성전기나 어제 LG 디스플레이가 또 어제부터 굉장히 급등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LG 디스플레이는 뭐 유상증자도 있었고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모습이 사실 있었지 않습니까? 최근에 뭐 LG 디스플레이가 조금 이렇게 반짝이면서 어제 오늘까지 약 10% 가까이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지금 이번에 CES에서 가장 이제 부각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작년인가요? 그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는 그 롤로 이렇게 디스플레이 올라오는 OLED였다면 네. 이번에는 뭐 투명 디스플레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투명 디스플레이는 잘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다각도로 쓰일 수 있는 게 디지털 샤이니즈 쪽에서는 굉장히 여러 분야로 쓰일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다음에 자율주행과 연계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러면 내 차의 유리창 전체를 디스플레이로 덮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되게 비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물론 네. 지금도 OLED 꽤 비쌉니다만 어쨌든 장기적인 어떤 그런 방향성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유상증자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것은 주주 가치가 희석되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그게 만약에 미래 어떤 방향성을 위한 투자라면 또 생각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정말로 물량이 시장에 이제 연초에 들어올 텐데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움직일 거냐는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모멘텀 구간이라서 그런 OLED 관련된 기술들이 좀 더 다각화되고 있는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은 중심축에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도 뭐 좋기도 하지만 뭐 저 개인적으로는 또 장비 소재 쪽이 또 어떨까 싶어요. 어차피 LG 디스플레이는 또 상장 유상증자 때문에 희석이 좀 될 만한 물량들이 좀 있기 때문에 다소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이제 대규모 투자가 결국은 애플 같은 경우도 뭐 맥북이나 뭐 이쪽에 아이패드 쪽에 OLED가 올해부터 이제 제품이 나오기 시작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소재 단이나 부품 단은 결국은 상당히 OLED 쪽에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삼성전기도 사실 굉장히 루저 종목처럼 굉장히 어려웠던 종목이죠. 그렇죠. 13만 원 정도 자리를 잡고 15만 원대 올라오면서 전반적으로 중국 시장의 스마트폰 시장의 수요가 약간 살아나는 국면이라면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고 MLCC 업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FCBGA 같은 뭐 기판 이런 쪽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삼성전기는 AI 관련된 어떤 사업부가 상당히 좀 관련된 사업부가 좀 있다는 점에서도 좀 무겁긴 하지만 최근에 다시 한번 조명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어제 좀 카카오나 네이버 어제 한 2, 3% 정도씩 조금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업종 다시 네. 조금 보기 시작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네이버나 이런 부분에 대한 카카오 어제는 네이버 관련된 리포트가 좀 많았고 오늘은 카카오 리포트도 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관련해서 인터넷 업종 어떻게 좀 보시는지. 그 어저께 그 다우투증권의 제목이 참 인상적이었다라고 네. 아침에도 말씀드렸는데 노랑은 노랑이고 초록은 초록이다. 네, 그게 노랑은 카카오고 초록은 네이버겠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특징적으로 그 회사를 대표하는 색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종목의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의 움직임의 핵심 포인트는 어쨌든 제가 보기엔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종목군들 쪽으로 뭔가 매기가 좀 번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매기가 그냥 번지는 건 아니고 실적 측면에서 이제 어느 정도 반전의 계기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얘기가 다르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실적이 나쁘지 않으면서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크림이라든지 그 다음에 포시마크라든지 여러 가지 버티칼을 통해서 MAU를 많이 늘릴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네이버는 녹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어저께 다울투자증권의 평가는 이제는 지주회사다라고 했는데 지주회사라고 한다면 자회사들의 움직임이 뭔가 빠르게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 카카오 자회사 중에서 게임은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고 그러면 본업 쪽에서 카카오 앱에 관련된 본질적인 어떤 흐름이 좋아진다든지 즉 광고 흐름이 좋아진다든지 하는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카카오는 아직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지 않느냐. 대신 카카오 쪽에서는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그 엔터 쪽, 그 다음에 피코마 쪽, 뭐 이런 쪽의 흐름들은 그나마 조금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AI 생성형 관련된 뭐 새로운 신규 사업 그래서 네. 이제 광고 같은 경우도 광고용 AI 시장이 상당히 좀 늘어나면서 광고 쪽이 좀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네이버 웹툰 이제 상장 기대감이 또 네네. 있죠. 올해부터는 네이버 웹툰이 이제 흑자 전환 가능성이 있으면서 미국 시장에 상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모습들이 눈에 띕니다. 지금 뭐 댓글창에 뭐 창조사가 어딨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최근에 좀 이슈화 됐던 창조사는 컴퍼니 K 관련돼서 그리고 캡스톤 파트너스 뭐 이런 쪽이 이야기가 됐다는 점은 시장에서 좀 언급이 됐기 때문에 저는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오늘 하나솔루션 관련된 부분들이 실제 뭐 계약을 좀 했다는 이야기가 네. 좀 나오면서 재생에너지 쪽 하나솔루션이 4%대 그리고 OCI 홀딩스도 오늘 리포트가 나왔죠. 그래서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2% 중반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관련 쪽 뭐 이쪽은 좀 약간 중국 쪽 같은 경우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워낙 빠져 있고요. 중국의 폴리실리콘 업체들은 주가가 한정없이 좀 빠졌는데 상대적으로 좀 차별화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하나솔루션은 아무래도 올해부터 시작으로 해서 내년 2025년까지 미국 비중을 뭐 적극적으로 늘린다고 했으니까 미국 비중 늘어나는 만큼 그동안 퍼스트솔라하고 주가가 계속 벌어졌잖아요. 네. 근데 그 이유는 뭐 하나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화학 산업에서 상대적으로 부진한 부분이 문제가 됐었겠지만 태양광 쪽으로도 상대적으로 강하게 버텼던 퍼스트솔라와 달랐던 건 결국 보조금과 미국 내 비중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채워간다라는 관점에서는 괜찮은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올해 미국 대선에서 과연 트럼프가 정말 될 거냐. 네. 되면 과연 정말로 그렇게 뭔가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을 거냐라는 그런 어떤 변수가 남아있죠. 근데 그 변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이미 미국에 짓고 있는 그 태양광 전반적인 시설과 모듈의 어떤 생산 공장의 전체적인 흐름은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태양광이 성장만 한다면 하나솔루션은 좀 길게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OCI 홀딩스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중국과 우리나라가 만드는 가격이 벌어져 있지만 미국의 모듈 가격이나 폴리실리콘 가격이 워낙 강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서 상대적으로 중국 쪽을 누르고 우리가 들어가는 차별화된 양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번에 4분기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나타난다면 지금 뭐 3일째 반등하고 있는데 좀 더 반등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개장 후 한 16분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은 다소 조금은 상승 이후에 상승폭을 좀 줄여 나가는 네. 모습이죠. 선물 시장이 한 1.5% 이상 뭐 올라가다가 지금 0.9%대로 조금 이제 상승폭이 좀 줄고 있고요. 외국에는 뭐 양시장 일단 소규모 매도가 나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525억 그리고 코스닥이 127억. 그러나 선물은 지금 한 2천억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이 외국인 선물 순매수에 힘입어서 이제 1,200억 정도 수준의 코스피 매수가 들어오고 코스닥도 330억 정도 기관이 사고 있습니다. 기관은 선물도 한 365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 자체로는 일단 선물을 양시장 기관 외국인들이 다 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가 좋은 주식들 오늘 상승하고 있는 종목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조금 빠지고 있는 섹터를 한번 보죠. 실제 이제 최근에 좋았던 뭐 웹툰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보고 있는 뭐 일부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좀 나와 있는데 해운주도 오늘 약간 주춤한 것 같고 일부 해운주들 네. 뭐 지금 일부 해운주는 약간 뭐 강보합 정도 수준이지만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웹툰 종목들도 일부 오르는 종목도 있긴 하지만 네이버 카카오 빼고 나면 사실은 최근에 좀 올라온 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빠지고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웹툰 섹터 이게 뭐 장기로 좀 갈 수 있을지 뭐 성장성이 좀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최근 들어서는 원소스 멀티유즈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뭐 웹툰, 웹소설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웹툰, 웹소설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한 판권을 바탕으로 해서 뭐 영화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그 컨텐츠들이 만들어지면서 이런 것들의 확장은 꽤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고 실제로 이것들이 넷플릭스에 대비해서 나름 괜찮은 성과를 나타내는 것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근데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뭐 국내에서는 뭐 티빙이라든지 다른 여러 곳으로도 좀 넓혀나가고 있는 양상이니까 뭐 장기적인 성장성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규모의 경제를 얼마나 더 만들어내느냐.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뭐 미국, 일본 이런 쪽에 상장하면서 좀 더 가시적인 성과를 그 덩치로 보여줄 수 있어야 아마도 시장에서 좀 더 부각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문제는 카카오 피코마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상장하기에는 네. 좀 워낙 그동안 이 잘려나간 가지들에 대한 불만이 많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네이버 웹툰도 지금 뭐 미국 상장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가시화되면 그때가 아마 단기적인 어떤 주가 피크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장기 성장성은 좋은데 주가의 움직임 자체는 아무래도 그런 모멘텀이 좀 현실화됐을 때가 단기 피크를 잃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그 애니메이션이 일단 방영이 되면서 긍정적인
호응도가 있었고 네. 뭐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도 개봉을 하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는 점 때문에 어제가 부각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뭐 DNC 미디어뿐만 아니라 웹툰 관련된 쪽은 그래도 최근 들어서 조금 다시 주목을 받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조정세가 좀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뭐 그 외에도 이제 일부 로봇 관련된 주식들도 약간 뭐 오늘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만 역시 최근에 가장 강하기도 했고 뭐 AI와 더불어서 로봇 섹터들도 올해 여전히 정책적인 부분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도 이야기가 계속 되고 있고요. 자, 이제 우리 해운 업종, 뭐 정유 이런 쪽이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사우디가 이제 그 아시아 쪽이나 이런 쪽의 가격에 대한 부분, 뭐 OSP 관련된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돈을 받는 것을 좀 내렸잖아요. 네. 그러면서 사실 유가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해운도 뭐 홍해 관련된 쪽에 이슈가 지금 뭐 방군 관련된 이슈가 좀 생기면서 들쑥날쑥하고 있잖아요. 뭐 실질적으로 유가 부분에 대한 전망이나 이런 분위기 좀 어떨까요? 네, EIA의 전망을 보면 올해 박스권입니다. 일단 네. 기본적으로 주요 기관들의 전망치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 유가에 대해서는 박스권 전망을 하고 있는데 뭐 변수가 워낙 많으니까 그 변수가 생겼을 때 뭐 아래 위로 뭐 변동할 수 있는 확률은 많지만 그걸 우리가 미리 뭐 예측할 수는 없는 거고 기본적으로 박스권 내에서라면 이들 종목이 아주 뭐 특별하게 예전처럼 강세를 보이는 특히 뭐 해운업종의 HMN 같은 경우가 예전만큼의 뭐 조단위의 이익을 내는 그럴 가능성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공급량이나 마진을 조절할 수도 있지만 지금 수요 자체에 대한 의심도 같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공급에서는 미국이 공법을 바꾸면서 예전에 닫았던 관정을 열어서 그 안에다가 다른 수압 파쇄법을 적용하면 거기서 지금 뭐 가스하고 석유가 콸콸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대외적으로 뭐 지정학적 변수가 크게 불거지지 않는다면 뭐 유가는 제한적인 구간에서 머물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해운주의 뭐 반등은 저는 뭐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뭐 가스 그다음에 석유 관련주들은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 되겠죠. 최근에 그 정제 마진 흐름을 보니까 4분기에 조금 고개 들다가 다시 또 주춤거리는 양상을 네.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석유학주라든지 해운주에 대해서는 단기 모멘텀을 민감하게 붙여서 빠르게 좀 매매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일단 뭐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조금은 욕심을 내려놓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유가가 좀 안정을 찾는다면은 사실 뭐 박스권 분위기에서도 안정을 찾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면 오늘 뭐 항공이나 LCC 쪽도 상당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네, 항공주하고 전기가스도. 네, 뭐 대한항공이 2.4% 그리고 제주항공도 4.7%, 티웨이항공 7.5% 등등 한진칼도 좋고요. 네. 전반적으로 4분기 인천공항 쪽의 실적들이 그다음에 송객과 화물 쪽이 전부 다 역대 최대치 비슷하게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업종도 오늘 상대적으로 유가가 좀 안정을 찾으면서 같이 좀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최근에 항공권 한번 검색해 보셨어요? 항공권요? 네. 엄청 비쌉니다. 네, 저도 검색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연말에 한번 나가려고 그러다가 네. 손이 안 나가더라고요. 물론 이제 연말이라 좀 특수한 가격이 좀 형성될 수도 있는데 네. 아무튼 뭐 제가 몇 년 전이에요. 뭐 태국 방콕이나 이런 쪽도 상당히 조금은 좋은 가격에 갔다 왔던 기억이 있는데 호텔과 항공료 그리고 요즘 베트남도 뭐 푸꾸옥이나 굉장히 핫하잖아요. 나트랑도. 근데 만만하지 않은 가격이더라고요. 네, 근데 연초에도 네. 내리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수요가 네. 있고 지금 네. 겨울철 12월 1월 접어들 때가 사실은 성수기잖아요. 방학철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수요는 아직까지 좀 견조할 것 같고 2분기가 조금 쉬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유가가 좀 안정을 찾으면서 오늘 뭐 TU항공은 8% 넘게 올라가니까 네. 제주항공, 한진칼, 에어부산 등등 4%대 상당히 항공주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게 보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중간중간에 보면 2차 전지 뭐 셀 업체가 약간 부진한 뭐 상대적으로 부진한 거죠. 뭐 빠지진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LNF라든지 에코프로 이런 쪽은 그래도 한 2% 가까이 좀 주가가 들쑥날쑥 올라가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뭐 너무 많이 빠져서인지 아니면 펀더멘털리 약간 뭐 변화가 있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아무래도 4분기 실적을 좀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강하지 않나. 왜냐하면 뭐 주가는 뭐 고점 대비해서 여름 고점 대비해서는 꽤 조정을 많이 받은 상황이니까 뭐 4분기, 1분기까지 실적이 둔화되었다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인 거고 네. 내년도에 이제 여러 가지 신차들이 데뷔하는데 기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저가, 현대차는 하이브리드에 좀 힘을 주고 상대적으로 고가의 아이오닉 7이 데뷔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신규 전기차들이 데뷔했을 때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같은 경우에도 폭스바겐이 ID5라든지 이런 어떤 신규 전기차들이 내년에 대거 등장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가능성들을 조금 타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 최근에 이제 전반적인 흐름을 보시면 시장의 어떤 특정 섹터가 강세를 보일 때 2차 전지가 두각을 보인 경우는 정말 드물다라는 측면에서 아무도 조금 조심스러운 그런 시각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추가 하락은 제한적인데 반등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뭔가 좀 확실한 모멘텀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연말 부근에는 다 아시는 것처럼 보조금이 소진되니까 네. 원래 전기차가 잘 안 팔리는 그렇죠. 구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할인 판매하면서 EV9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판매가 늘었고 올해 새로 넘어왔으니까 이제 새롭게 다시 이제 보조금을 대비하는 그런 시즌인데 그런 신차들을 대기하는 것과 추가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 아마도 시장은 조금 더 관찰을 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포스코 홀딩스의 실적 발표, 그 다음에 뭐 상대적으로 그동안은 실적 발표를 좀 당겨했던 대표주의 에코프로 그룹의 실적 발표를 보면서 아마 방향성을 좀 타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실적에 대한 기준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네. 4분기 정도에는 실적이 어닝 쇼크가 양극재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리튬 가격이 좀 네. 많이 빠졌기 때문인데 시장은 그만큼 알고 있고 또 주식도 조정을 일부 받았기 때문에 아마 1월 말이나 2월 초 정도에 물량, 그러니까 Q에 대한 물량들에 대해서 기존에 이제 OEM들, 뭐 GM이나 포드나 이런 쪽에서 가이던스가 좀 나올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Q에 대한 물량 증가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된다면 2차 전지 쪽도 아마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양극재 쪽에 흐름이 될지 않을까. 뭐 LNF는 또 이전 상장 관련된 이슈가 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수급도 네. 일부 좀 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상대적으로 최근에 보면 LNF가 에코프로 그룹보다는 조금 편안하게 주가가 좀 더 반응을 좀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뭐 우리가 뭐 화장품 섹터나 면세점 섹터 이쪽도 볼 수 있는데 호텔 신라도 약간 실적이 컨센 대비 조금 하회할 것으로 보이는 분위기이기도 하고요.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관련된 리포트도 간간히 나오고 있는데 전일 그 미국 쪽의 초저가 화장품 업체인 엘프뷰티가 또 신고가를 뚫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쪽의 어떤 흐름도 중저가 브랜드 중심으로 엘프뷰티가 신고가를 갔다는 점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겠고 국내 같은 경우도 인디 브랜드라든지 ODM사, OEM사 관련된 쪽을 같이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도 있겠죠. 뭐 그 외에도 좀 눈에 띄는 섹터라든지 뭐 상승이나 하락 쪽에서 조금 설명하실 만한 섹터가 또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종목군들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는 게 일단 반도체 종목군들은 지금 뭐 흐름을 가리지 않고 조금 상승폭이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셀트리온도 어저께는 좀 조정을 받았다가 오늘은 2%가량의 반등을 보이면서 올라오고 있는 부분도 좀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쪽은 아마 구장비주로 불리는, 그러니까 HBM이라든지 최근에 굉장히 핫한 뭐 이런 쪽과 연계되지 않은 구장비주를 제외하고 이쪽에 연계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다 강세라고 지금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쪽에서도 지금 뭐 제주반도체를 포함한 가온칩스 같은 종목군들이 거래가 뭐 폭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YIK도 마찬가지고요. XM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의 지금 거래가 대량으로 터지고 있기 때문에 대량 거래 이후에는 항상 주의가 좀 필요하죠. 대량 거래 이후에 거래를 줄이면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가 또 단기적인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최근에 또 조금 눈에 띄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제주반도체, 퀄리타스 반도체 이런 종목군들이 같이 가다가 최근 들어서는 속도가 계속 좀 달라지는 모습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주반도체가 힘을 내면 퀄리타스가 조금 눌렸다가 퀄리타스가 또 힘을 내면 제주반도체가 좀 눌리는 그런 양상들이 또 나타나면서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고점을 돌파하고 있기는 한데 장중의 어떤 시장 체력은 최근에 유동성이 많이 보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고객님 탁금이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한 번에 밀고 가기보다는 자꾸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양상들이 장중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정도는 참고가 필요하고요. LG생활건강은 어저께인가요? 그 제품 가격 올렸잖아요. 네. 정말 오래간만에 제품 가격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반영은 굉장히 미미하다. 최근에 주가는 뭐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는데 오늘 뭐 1% 정도의 반등을 못하고 있는 걸 보니까 가격 인상으로 관련된 것들이 실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최근에 뭐 신저가에 가거나 아니면 계속 밀리고 있는 종목군들이 차별화돼서 밀고 올라오기에는 조금 체력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뭐 결국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가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뭐 디자인 하우스를 안 볼 수가 없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가온칩스 같은 경우가 실제 돈을 벌고 있는 몇 개 안 되는 디자인 하우스 정도, 국내 상장사가 4개 정도 있다고 알려져
가지입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그 가운데 가온칩스가 대장인데 오늘 거래가 터지면서 시스템 반도체 쪽 관련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뭐 에이직랜드 같은 경우도 괜찮고요. 뭐 그 외에도 텔레칩스나 등등과 관련된 우리가 자율주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또 같이 연관될 수 있는 디자인 하우스나 이쪽도 우리가 좀 계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CES 같은 게 불거지면 AI가 들어가면 결국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뉴스도 같이 덩달아서 나올 수가 네. 있겠죠. 네. 연관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디자인 하우스 쪽도 상당히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도 높다는 점에서 좀 여러 가지 뭐 주가가 좀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도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은 아직까지는 조금 아침에 시장에서 굉장히 좋게 올라가다가 선물 시장이 다소 조금은 조정이 나오면서 약간 이제 정체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종목들은 음봉이 나오기도 하고 뭐 일부 섹터들은 또 조금 더 힘을 내고 올라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아침에 반도체 대형주들은 좀 음봉, IT주도 좀 약간 음봉. 그러니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상승폭이 좀 줄면서 윗꼬리를 달고 있는 네. 모습이 좀 보이는 반면 그 외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뭐 오시아이 홀딩스나 하나솔루션은 아침보다는 좀 더 힘을 내고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그 외에도 종목들 가운데 일부 게임주도 좀 힘을 내면서 1, 2%대 주가가 올라오고 중소형주 가운데서는 뭐 두산테스나나 유니테스트 등등과 관련된 종목들이 좀 눈에 띄게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도 한 1에서 2%대 힘을 좀 내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좀 의외로 지금 5G 통신 장비주가 상당히 좀 많이 잊혀져 있는 섹터이긴 하지만 최근에 약간 들쑥들쑥하는 모습도 일부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약간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는데 힘을 또 잃어버리고 뭐 나중에 윗꼬리를 달지 좀 모습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IT 관련된 JNTC라든지 뭐 사막 콘덴서 뭐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눈에 띄게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이 아침보다는 2차전지 양극재도 좀 힘을 내면서 LNF나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포스코 퓨처엠까지 상당히 힘을 내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많이 오른 종목들을 따라가기보다는 일부 좀 많이 오른 종목들은 약간 차익 실현을 좀 일부 하시면서 네. 섹터가 새롭게 좀 반등을 주는 섹터 중심으로 다시 한번 모멘텀을 가진 섹터로 한번 스타디를 해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어저께 우리 시장의 그 오전 시장 변동성도 중국과 홍콩이 출발하면서 네네. 급락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일부 영향 받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도 그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인지 한번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외국인 현물 매물이 많지 않은 가운데 외국인 선물 움직임에 뭔가 좀 연동되는 모습인데 뭐 기술적 분석을 뭐 제가 잘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5일선 부근에서 넘지 못하고 계속 5일선 부근에서 밀리는 양상이기 때문에 뭐 장중 반등을 시도하면서 뭐 5일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그런 모습 보여준다면 선물시장 쪽에서는 뭐 빠른 또 포지션 변경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누가 봐도 연말에 들어왔던 그 배당 관련 물량들이 지금 청산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지금 거의 한 7, 80% 정도는 청산되었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신규 포지션들이 어느 방향으로 전개되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거의 26만 계약 가까이 줄고 있는 현재 상황은 거의 뭐 포지션 청산의 임계점이 다다르지 않았나라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빠르면 이번 주말 그다음에 다음 주 초부터 어느 쪽으로 포지션이 좀 쌓여가는지 여부를 잘 살펴보시는 것도 시장 흐름을 지켜보는 데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어제 중국 시장의 급락은 그 팔지 말라고 했던 그 환매 그게 어제부터 가능해졌죠. 네. 그래서 중국 시장이 환매가 어제부터 가능해지니까 급하게 환매 신청이 급하게 들어오면서 중국 시장이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한 10시 반 넘어서면서부터 중국 시장 빠지면서 우리나라가 조금 주춤했거든요. 네. 그 모습도 일단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예, 오늘 뭐 벌써 9시 3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전장 분위기가 계속 좀 이어지면서 오후장에도 힘을 내서 주가 부분들이 좀 더 상방향으로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자,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요? 네, 그러시죠. 네. 오늘 아침 오프닝별 라이브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계 최대의 테크쇼 CES 2024 3프로TV 취재팀이 미국으로 떠납니다. 기업 여러분도 함께 가시죠? 아, 시간과 비용이 부담이라 못 가신다고요? 그래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CES 2024 총정리 끝판왕 3프로TV 영상 리포트. 정확하고 확실한 3프로TV 영상 리포트를 만나보세요. 관련 문의는 하단 메일을 참고해주세요.